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빠졌죠, 그죠? 네. 아시아 증시하고 대부분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큰 하락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못 올라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지수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약세였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이제 소형주 중에서 또 특히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이오주에 올라온 것들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 요즘에 우선주들이 또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우선주들이 올라가면서 또 이쪽 저쪽 막 흔들어 나가지고 그쪽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가 가면 이제 스펙주가 가기도 하죠. 스펙주 중에 이제 급등한 게 있어서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소형주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어제 그냥 그 말만 하고 넘어왔고요. 대신에 오늘 얘기해드리기로 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수 얘기 끝나고 나면, 지수 얘기 하면서부터 왜 소형주로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 개별주나 또 테마주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쪽이 지금 수익이 앞으로 많이 나실 거니까 그쪽을 또 열심히 이렇게 공략하시면 수익들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약세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0.1% 소폭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0.77% 소폭 하락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요즘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어디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하죠. 안 한 지 한참 됐지만,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자, 봅시다. 제가 이제 2달 전부터 얘기했었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바닥에 나온 게 맞습니다. 그 얘기 한 2달 전부터 했잖아요, 그죠? 네. 전문가가 이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심사숙고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은 나왔다. 그러니까 걱정도 너무 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더 자주 했냐면, 제 방송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꺾이는 거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요게 이제 고점을 찍은 게 10월 19일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떨어지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더 빨리 떨어져요. 참 언론이 나쁜 게, 올라갈 때, 즉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할 때는 맨날 그냥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주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안 좋을 때는 생중계를 해줘요.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떨어지고 여기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급락하는 거거든요, 계속. 12월 달에 됐는데도 계속 급락을 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한 20% 빠졌어요. 네,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내년에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돈 좀 쓰라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줍니다.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더 빠르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예요? 바닥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환율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어때요? 달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려 있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어때요? 많이 눌러놨죠.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눌러놨잖아요. 그럼 뭐예요?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는 앞으로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를 반영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크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는지 안 됐는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 모든 원자재의 우두머리, 그죠? 네. 보시면 8월달하고 9월달에 이거 조금 올라가니까 여기서 생 난리가 났거든요. 정말로 내년에는 국제 유가가 200달러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어제 4%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69달러 됐어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KBS에서, MBC에서, 저희 SBS에서 국제유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저희가 호들갑을 떨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큰 심리적인 그 부담을 드렸는데 다행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땐 얘기를 안 해요. 이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3% 정도 이제 양보 하나 나오잖아요. 또 쌩 난리 납니다. 어쩌고 저쩌고. 떨어진 건 얘기도 안 해주고. 아무튼 이제 뭐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 뭐겠어요? 바닥에 나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크게 완화된 게 맞고 앞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었고 맞죠? 네. 요즘에 물동량이 늘어나서 뭐 저기 그 BDI 그다음에 상하이 뭐 그 운임지수 이런 것들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해운주도 급등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해운 운임지수가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맞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지금 이름 바꾸긴 했지만 뭐 하나오션, 바꿔서 하나오션이죠. 옛날 대우조선이요. 이런데 배 만드는 그 주문이 엄청나게 몇 년치씩 밀려 있다면서요. 그럼 뭐예요? 우리 경제 좋아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은 나왔어요. 다만 바닥은 나왔는데 올라갈 때 그냥 안 가겠죠. 흔들면서 가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백날 해드려도 바닥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방금 얘기했던 게 뭐죠? 원자재,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금리, 환율, 유가, 원자재죠, 그죠? 네, 자 최근에 이거 보셨어요? 자, 오늘 그 기사가 나왔대요, 아예 대놓고. 자, 보세요. 요즘에 증권사에서 또 반성문을 쓰고 있대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증권사 반성문 쓰게 한 종목이 뭐길래. 제목만 읽어보죠. 건설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틀려서 증권사가 반성문을 썼대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그 다음에 요런 우려죠. 요런 우려 때문에 이제 그 증권사들이 당연히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근데 이 PF 부실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요인, 그 다음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뭐 이런저런 원인들 때문에 건설주가 굉장히 못 갈 거다, 그런 인식이 되게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11월 1일부터 미국의 국채금리 고점 찍은 게 언제예요? 10월 19일이었죠? 그리고 11월 1일날 뭐 했어요? 미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면서 연준 의장이 비둘기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급락했죠? 왜 급락했죠?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월 1일부터 현재 12월 7일까지 이 건설주 몇 개의 상승률을 봤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34% 올랐고요. GS건설은 18%, 대우건설은 12%, DL ENC도 11%. DL이 뭐냐면 옛날 대림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8% 올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네.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나쁜 얘기 막 망할 거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잘 믿으시는데 좋은 얘기하면 안 믿으세요. 왜 그러실까, 그죠? 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 끝내주죠. 이거 모르셨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관심 없으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미국의 국채금리 고점인 거기서부터 국채금리 떨어지는 거랑 정반대로 올라오죠. 그러면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냄새를 제일 잘 맡는 게 뭔지 아세요? 강아지? 강아지도 냄새 잘 맡죠. 그쵸? 근데 더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력들.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바로 올려버리죠. 이 풍성한 거래량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꾸준하게 올라가요. 물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예전에 저기 광주에 여기 아파트 하나 무너져가고 난리 났었죠. 네. 그것도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어요? GS건설 순살자이라고 들어보셨죠? 순살자이 그때 폭락했던 거 회복을 시켜놨네요. 많이 올라왔죠. 언제부터 올라가요? 미국 연준 FOMC 회의 11월달 회의 끝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도 이만큼 올랐고요. 언제부터 올라요?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며 주식시장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안 가요? 간다니까요. BLENC 여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언제부터요? 여기 10월 중순부터 다 감아 올리잖아요. 앞에 여기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사고 있던가 아니면 둘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 되거든요. 선반영. 그래서 바닥도 먼저 찍고 올라가는 것도 먼저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좀 더뎌서 그렇지. 그죠? 네. 전 정부가 뭐 잘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정부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건 뭐냐면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린 거 하고요. 저거예요. 부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가 못 따라 올린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맨날 환율 방어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힘을 못 쓴 것도 있어요. 그건 알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던 이제 소형주들 많이 올라가야죠. 대형주들은 좀 회복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소형주들은 회복이 거의 안 됐거든요. 어쨌든 건설주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내가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내가 그동안 수익을 많이 못 냈는데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많이 낼 것인가, 그거에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년 초까지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왜냐하면 제가 왜 헛소리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한다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도 못 벌어요. 이 바닥은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생각한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안 나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덜 하셔야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정영호님이 이제 보고 계셨군요. 네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요소수 관련돼 가지고 요거 기사나 아까 나왔던데 이거 참고하세요. 이건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요소를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통제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들었다 놨잖아요. 요 기사가 이게 처음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후 6시 29분에 입력됐다고 돼 있으니까 장 끝나고 나서 이 기사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온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요소 비료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한대요. 이게 뭐냐, 화학 비료하고 소화기 분말의 주 원료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95%예요. 자, 제가 뭐 이쪽 농업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비료는 NPK라고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하대요. N은 질소, 그죠? P는 이게 영어로 포스포러스인가요? 네, 인. K는 가리, 칼륨. 인이 두 번째거든요. 이거 화학 비료로만 돼. 이게 중국에서 거의 95% 수입한다. 이제 내년에 농사 져야 되는데. 이 비료 많이 들어가요. 질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거 꼭 필요한 비료, 핵심 비료거든요. 내일 아침에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아침에 사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지금 한국경제신문 헤드라인에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요 뉴스죠.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움직인 종목들, 테마주들 두루두루 쭉 체크해드리고 왜 소형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오늘은 조금 아직 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시는 거니까요. 자, 일단 이제 한동훈 테마주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도 되게 재밌게 움직였어요. 대상홀딩스가 우선주의 대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저기 김 실장님도 우선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짧게만 체크해 드릴 테니까 우선주 여기 랠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방송 끝나고 여기 제 뒤에 이어지는 김 실장님 방송도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잘 하시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대상홀딩스가 상한가가 연달아 7개 나온 죄가 커서 오늘은 휴가 갔어요. 거래 정지죠? 아마 내일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 거래 정지당하니까 요거 말고 대상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대신 후발주자겠죠? 거래도 많이 터졌어요. 240만 주 터졌는데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가 13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주 이상이 더 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이만큼 터졌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네. 언제일까요?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 뭐 거의 뭐 진짜 저 요단강 갔다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이후에 크게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외환위기 때. 네. 그때만큼 이제 거래 터졌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래가 터지면 긴장하셔야 돼요. 거래가 요즘에 터졌다고 해서 그날이 고점이다 라고 단정짓지 못해요. 그러나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과열됐고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나면 네, 그 불나방들이 막 들어와요. 그쵸? 네, 불나방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긴장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본주는 거래 정지를 안 당했거든요. 어제 상한가 갔었죠. 오늘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9%.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걸로 끝났는데 내일 대상홀딩스가 거래가 재개되잖아요. 그리고 대상홀딩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점상을 간다. 적어볼까요? 가능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상 점이라고 쓰면 좀 그렇더라고요. 점상, 그죠? 네, 점상. 두 번은 뭐냐면 점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예, 점 하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하한가 가요. 여기 상따한 사람들 아침부터 이제 막걸리 한 잔 해야 될 정도로 띵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네. 급등 출발해서 바로 다이빙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왼종일 붕 뛰어나요. 10%, 20% 이상 네. 급등을 시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다 이제 떠넘긴 다음에 끝나는 수도 있고, 나중에 하락 반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내일 열려봐야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는 끝난다고. 덕성우 있죠? 덕성우. 이거보다 먼저 간 게 덕성우잖아요. 덕성우가 상한가 연달아 6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여기서 더 이상 상한가가 못 가고 떠 있다가 이제 좀 꺾여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20% 정도 급락했죠, 그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터질 때 고점 찍고 이제 터질 때 여기 보시면 거래가 많이 나오죠. 역대급 나왔거든요, 덕성우가. 네. 거래가 많이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진 거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터질 것 같을 때부터 물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거꾸로 그때부터 물량을 늘리죠. 그러니까 맨날 물리는 거예요. 자, 덕성우는 이랬고요. 저기 태양금속우 오늘 아침에 또 상한가 갈 것처럼 플러스 22%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5%. 여기가 대량 거래가 여기서 터졌잖아요. 이날. 대량 거래 터졌는데 이틀 더 간 거예요 지금. 가봤자 한 여기 이날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더 간 거거든요. 20%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날 대량 거래 터질 때 여기서 고점 부분에 판 사람이 오늘
이틀 들고 있다가 요 고점에서 팔아봤자 추가 수익 20%라고요. 운이 좋아서 20%더 난 거지, 운이 없었으면은 덕성우처럼 확 떨어졌겠죠. 어쨌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선주들이 이쪽에서는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같냐면 대신에 다른 게 이제 바톤을 또 이어받았죠. CJ 시푸드 119, 이게 저희 단톡방에서 나갔던 건데, 네, 요게 한동훈 씨 천남 관련주. 그래서 상한가. 저번에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네. CJ 시푸드 우선주가 그때 이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저력이 있다니까요. 한번 뽑으면 옛날부터 미치듯이 뽑았어요. 승질머리가 대단하다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놈의 금리 인상이 뭔지 작년에 재작년하고 올해 그냥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근데 매년 어쩔 때 1년에 서너 번씩 막 급등하던 주식이에요. 이 멀쩡하고 이 활동적인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작년하고 올해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잖아요. 원래 수익이 안 나면요,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응? 근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여러분들 잘못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 무슨 기분 맞춰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자책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활동적인 애도 세상에 이렇게 꺾어놨어요. 네. 무슨 징역 살다 온 것 같아, 징역. 네. 신났잖아요. 이제 돈 돌아와가지고 꿈틀꿈틀 거리다 올라가죠. 네. 요런 게 이제 바톤 터치가 된 거죠.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안 떨어지고 올라가죠. 네, 이제 뭐냐면 뒤죽박죽이 돼가는 거죠. 저는 이게 쉬워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한동훈 테마주 막 움직이면서부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막 저 혼자 설명하다가 막 웃죠? 왜 그러겠어요? 미쳐서 그랬겠습니까? 아니, 좋아서. 저도 막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막 웃잖아요. 운봉이 나와도 웃고 양봉 나와도 웃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웃으면서 설명하죠. 좋아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이게 좀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제 뒤죽박죽해서 이러고 있지만 되게 쉬운 겁니다. 이 흐름이. 많이 해보시면 이게 와요.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유유제약 1을 우하고 EUB가 오늘 갔죠. 그죠? 오늘은 EUB가 2루가 더 셌었나? 아무튼 요게 이제 급등을 해서 앞에서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돌다가 올라가죠.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동훈 테마주이면서 바이오.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틀 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바이오주는 제약주들이 그 양다리를 잘 걸친다. 그래서 대선주이면서 제약주인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양다리를 걸치면 초반에만 좀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거나 망가지는데, 바이오주들은 양다리 잘 걸치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제약주가 가는 날은 제약주로 붙고, 그러다가 대선주가 가는 날은 대선주로 붙고, 내일 그 다음날 제약주가 가면 제약주로 가고, 그게 가능해요. 카멜레온처럼 싹싹싹 바뀌면서 가요. 그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가요 지금. 이 거칠은 다중눌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유제약 2루에 여기 요 사이를 잘 이제 연구하시면 큰 눌림목 이제 제대로 배우실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세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흔들면서 만든 눌림목이에요. 다중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유유제약 EUP,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우실 거고 똑같아 보이지만, 네, 이게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죠. 근데 유유제약 2루가 이게 저희 단톡방에서 추천하는 건데, 이게 언제 나갔냐면 여기서 나갔었어요. 5,000원 전후. 이게 보여드릴게요. 증거 자료도 갖고 와야지. 잠깐만요. 9월달에 추석 전에, 추석 직전에 이제 다 사놨거든요. 이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9월 14일날 미리미리 추석 전에 다 준비해 놨었어요. 네, 보시면
보이시죠? 9월 14일 날 저희 카톡방에 여긴 단기 위주로 추천하는 방이거든요.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똑같은데 여기 카톡방은 종목이 달라요. 여기 단기 위주로 가니까 유유제약 1루 한동훈 수혜주 추천했죠. 이때 시초가가 5,000원 정도입니다. 5,000원. 우리 방에 이거 아직도 갖고 있는 회원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상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75%가 넘습니다. 예, 먹을 때 크게 먹어요. 우선주는 이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점에 있는 거 따라 사지 마시고 바닥에서 이런 거 사시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바닥이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한동훈 테마주를 여기서 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급할 때는 떠 있는 거 사서 공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선침해를 하기 때문에 또 수익 위주로 하고, 그래서 수익도 단기보다 훨씬 크게 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선침해를 미리 하기 때문에 손절가가 없습니다. 손절할 것 같으면 안 삽니다. 뭐하러 삽니까? 네.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을 추천받아서 사실 때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남들은 다 오파스넷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오파스넷 보여드릴게요. 9월달이죠. 9월달에 오파스넷 9월 14일이 여기쯤입니다. 이 당시 오파스넷을 제가 추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재미없었겠죠. 무슨 재미를 바꿨어요. 들고 있다가 끌려 내려가서 좀 손실이겠지, 그죠? 네. 이거 안 했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라이브에는 뭘 했느냐?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9월 7일날 핀거 나갔죠? 지금 다 팔았지만, 그죠? 네. 9월 7일날 추석 전에 다 사놨다니까. 이재명 씨가 그때 단식을 하고 막 나중에 구속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네. 추석 끝나고 나서 수익을 내게 됐지는, 아무튼 미리 다 사놨어요. 핀거가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핀거가 9월 7일이 여기라니까요. 네. 여기서 잘 팔았어요. 수익이 당연히 30% 넘게 났겠죠. 네. 잘 팔고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다 끝냈어요. 네. 개인들이 막 사러 들어올 것 같아서 던져버렸어요. 네. 나중에 또 사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유제약 2루가 저희 단톡방 추천 주셨는데 수익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유제약 본주도 우리 갖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거 여기서 사드렸다고 했죠? 하나씩 봅시다. 잠깐만요. 저희랑은 요즘에 뭐 수익 난 거 자랑 잘 안 해요. 네. 수익이 안 나시는 줄 알더라고. 나요. 얘기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네. 보시면 (10월 27일) 10월 말이죠. 네. 유유제약 한동훈 없는 분, 예, 갖고 있었던 소리예요. 원래 들고 있었는데 또 추천했던 소리예요. 그러면 10월 27일은 어땠을까요? 10월 27일이 여기입니다. 이때 매수 가격이 4,750원. 근데 그거는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팔고 지금 없어요. 대신에 기존에 들고 있는 게 있겠죠. 오늘 아까 유유제약 1우랑 2호비가 상한가를 가니까 유유제약 본주도 상한가를 따라갑니다. 상한가를 수도 없이 들어갔다가 수도 없이 풀려서 끝날 때는 24%로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급등했어요. 거래도 제법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다 팔아버리려고요. 외국인들 이거 매도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수익이 나죠? 이 무너진 이런 데서 여기서 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사라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익 편하게 내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지금은 소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렴의 기회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주식 살려면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다른 데는 이런 데서 추천 안 하죠. 이런 데서 안 하잖아요. 붕 떠 있는 거 하지. 근데 그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그런 떠 있는 주식을 추천을 많이 해요. 개인들이 원하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회원들 편안하게 수익 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손절가 없이 여기서 무슨 분할 매수를 해요. 대충 사면 되지. 안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분할 매수 하세요라고 써놓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날 하루 동안에 한꺼번에 다 사버리면은 세력이 눈치채고 좀 싫어하니까 한 두세 번 나눠 사라 그 얘기지 뭐 맨날 며칠씩 분할 매수 안 해요. 바닥인데 그냥 대충 사면 되지 뭘 여기서 1, 2%, 2, 3% 싸게 사겠다 그럽니까? 대충 사놓고 던져놓으면 돼요. 주식을 되게 편하게 하죠. 네? 근데 아무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수익을 준다니까요. 네, 아무튼 남은 물량 내가 잘 설명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바이오주 강조 많이 했죠. 맞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바이오주 강조 많이 했죠. 유유제약 때문에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바이오주 강조를 많이 했죠. 맞다 1번 찍어주세요. 1번 찍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 잘 들으셨나 보려고요. 바이오주 강조 많이 했죠. 그죠? 이게 바닥을 찍는다. 바이오주가 바닥을 찍으면 코스닥 쪽에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오늘 바이오주 올라온 거 쭉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바이오주가 오늘 많이 유유제약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쭉 보여드릴게요. 자, 저녁 방송 꾸준하게 잘 들으세요. 네. 저녁 방송은 이제 그 우리 문자반 회원들 이분들은 낮에 방송을 이제 못 들으시니까 그분들 시황 잡아드릴 겸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무방 회원분들 저기 그 도움되시라고 하는 것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우선주란다. 그 바이오주가 뭐가 많이 움직였냐면 1번을 별로 안 찍으시네, 그죠? 왜 안 찍으실까, 그죠? 네.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찍으시네. 경남제약, 이거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자 뒤로 좀 미루고 장중에 올라온 거 얘기할게요. 장중에 자 바이오주 중에 오늘 급등한 게 파맵신이라고 있어요. 자 낙폭까지 준데 상한가 갔죠 어쨌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이백이 상한가 갔습니다. 바이오죠. 그 다음에 Y 바이오로직스 상장한 지 3일 됐는데요. 3일 차인데 첫째 날은 장대 오목 맞았는데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유제약 오늘 크게 올랐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헬릭스미스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낙폭과대 아우 뭡니까 이게 아무튼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린생명과학 어서 많이 들어본 종목이시죠? 네, 저희 방 추천주예요. 그린생명과학 요거 18% 정부 바이오 투자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는데 중국 폐렴 수혜주거든요. 마이코 플라스마 이게 저희 방 추천주인데 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절대로 정치 테마주만 하지 마라. 네?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 이 그린생명과학이 저희 방에서 언제 추천 나갔냐면 11월 13일이니까 한 보름 좀 더 됐네요, 그죠? 11월 13일날 추천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동훈 테마주만 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11월 13일날 단톡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문자로 추천했는데 잘 보시면 요겁니다. 중요한 종목은 단톡방에도 같이 냈어요. 그린생명과학이죠. 언제요? 11월 13일날 마이코 제 마이코를 자꾸 마이크로라고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마이코 플라스마 네, 요 폐렴수혜주인데 요거를 11월 13일날 냈고 카톡방에 1번 카톡방에는 명문제약 대손주만 안 해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손주만 안 한다니까. 대손주만 하면은요 대손주 안 갈 때 되게 심심해요. 마음이 힘들다니까. 네. 그린생명과학이 11월 13일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눌림목 시작할 때 이건 시작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의 보유 종목이 아니라 돈 들어온 거 보고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대량거래 터졌죠? 바닥에서 이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보름 한 20일 걸렸어요. 20일 정도 걸린 뒤에 오늘 뽑은 거예요. 바닥 전형적인 바닥 눌림목. 낙폭과대가 심하죠? 여기서 무슨 손절 깔 겁니까? 대충 사는 거지. 네, 이건 그냥 먹기예요, 먹기.
그 다음에 아까 이 카톡방에 명문제약 나갔죠? 명문제약은 11월 13일이니까 요쯤 되겠습니다. 여기쯤. 최근에 조금 눌렀다가 휙휙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수익 한 20% 가까이 났을걸요? 네. 15에서 20% 정도? 근데 이제 뭐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아주 편안하게 손절 거 없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오늘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줄 많아요. 잠깐만 더 보여드릴게요. 일성신약. 자, 오랜만에 뽑았죠? 바이오. 그 다음에 회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 자, 쫙 뽑잖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그 다음에 이게 장중에만 올라오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닌데 또 뭐가 같냐면 그 시간회에서 아까 시간회 얘기해 드리려다 말았었죠. 시간회에서 경남제약이 상한가 갔어요. 시간회. 장중에는 그냥 들었다 말았는데 14%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근데 올라갔어요. 뭘로? 중국 회렴으로. 그리고 맥 ICS 이거 인공호흡기죠. 맞나요? 시간회에서 7% 급등했고요. 국제약품 장중에 올라가다 말았는데 급등하다 말았는데 시간에 7% 돈이 계속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한국파마 여기 미장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파마라고 하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거의 없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파마 이거 중국 폐렴 차트가 살아있죠. 시간에서 이게 한 3%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도 꽤 올랐습니다. 아주 많이. 자, 바이오주가 올라오는 거를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걸 왜 강조했냐면 제가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선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정치 테마주가 급등을 하면 이거 이제 판이 벌어졌네.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을 떠났던 개인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규모가 100이다라고 하면요. 바이오주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주식시장 이제 간다 그래서 들어와요. 얼마나 들어올까요? 대선주 보고서 들어온 개미들이 100이면 여기는 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과장 하나도 안 했어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올라오겠냐 차트 이거 보면서 그죠? 이거 되겠어? 근데 개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보면 코뿔소 떼들 막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렇게 들어와요. 씩씩거리면서 막 들어와요. 종목 달라고 난리 납니다. 들어오자마자 안 판대요. 장기 투자한다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횡하죠. 들어온다니까. 네, 바이오주들이 지금 쌩쌩하잖아요. 미국에 이제 금리나 이제 할 거고, 그죠? 네. 환율 안정적이고 아까 국제유가 다 얘기해드렸죠. 이제 건설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대한건설주가 저렇게 올라오면 중소형 건설주들도 금방 상한가 치면서 따라 올라와요. 날림공사 하듯이 막 올라온다니까. 그쪽도 올라올 거고. 아무튼 그냥 바이오주들이 좋잖아요. 바이오 솔직히 전 대선주 되게 좋아하는데 바이오주가 올라오는 거 저는 정말 지금은 대환영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들을 많이 이 시장으로 유입시켜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보면서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즐기면서 수익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 좀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잠깐만요. 한동훈 테마주를 좀 보면 잠깐만요. 아까 유유제약하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오늘 보면은 뭐 태양금속 우선준 이렇게 해놨고 태양금속은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죠? 네.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보기 껄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부방. 자, 부방이 이게 제가 여기서 그 얘기 드렸죠. 괜찮다고. 운봉 하나 떨어졌는데 뭐 그러냐. 괜찮다고 그랬죠. 그리고 옆으로 잘 돌면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부방은요. 딱 한 번 떨어진 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무튼 잘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오늘 심하게 떨어졌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력이 나갔다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도 별로 없는데? 그게 좀 심하게 떨어졌죠. 완전히 무슨 마치 사람 팔 부러진 것처럼, 그죠? 나무젓가락 부러진 것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젓가락, 그 부러진 젓가락을 어떻게 써요? 그걸 버려야지. 몹쓸 차트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한동훈 테마주들이 그 좀 심하게 흔드는 게 있고 안 심하게 흔드는 게 있는데, 심하게 흔든 것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서 그렇다. 그래서 심하게 흔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부방을 보세요. 이따가 저기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랑 오픈롤, 원티드 랩도 얘기해 드릴 건데, 특히 부방을 보시면 멀쩡히 있다가 뚝 떨어졌죠. 오늘 마이너스 8%로 끝났거든요. 21선 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럴 때는 한번 켜보세요. 뭐를? 신용이 늘었나 안 늘었나 다 켜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이럴 때 한번 켜보는 거예요. 자, 밑에 이 검은색 선이 뭐죠? 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됐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주세요.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죠? 맞죠? 찍어보세요. 네. 어제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이해 안 가시면은 이 그림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큰일 나요 진짜.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거 보면 대박 아셔야죠. 얘 이 난리에 지겨운 거예요. 아셨죠? 태양금속은 선생님 얘는 신용이 없는데, 태양금속입니다. 신용이 없죠? 선생님 신용이 0.3%밖에 안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못 쓰게 하겠어요. 0.3%라는 얘기는 신용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예요. 은행 가서 대출 안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에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빚이 많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신용 대출 안 해주잖아요. 네. 이건 신용이 없다고 좋아하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기 뭐예요? 신용 이렇게 줄어든 것만 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신용 줄어들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없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수웨이브 시스템이죠. 자, 이해 가시죠? 이게 뭐예요? 한동훈 정책주, 이민 정책. 잘 가는가 싶은데 왜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된다니까요. 신용 늘었잖아요. 신규 상장주인데 뭐 이런 거 이거 갖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오픈롤도 막 떨어지죠. 선생님 얘는 신용이 없는데 왜 이래요? 자, 보세요. 여기 회사 이름에 보면은 40만 써 있고 신자가 없죠. 신용 불가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사람들이 안 쓴 게 아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소에서 신용 불가 종목을 내려버린 거예요. 과열됐으니까 신용 못 쓰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 들고 있는 사람 팔 수는 있는데 새로는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현금 갖고 많이 사놨겠죠. 응? 그 다음에 하나 더, 원티드 랩 쭉 나가 떨어지죠? 왜? 신용 보세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더 사. 이거는 세력하고 맞짱을 뜨자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뭐 다 이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상기업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이 늘었어요. 좀 버벅거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용이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네. 또 신용 없는 것도 괜찮은 것도 얘기하면 또 쭉 들어가고 또 잔뜩 산 다음에 또 내 원망할라 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상하면은 얘들 왜 이러지? 이상하면 신용 한번 켜보세요. 아셨죠? 네. DTNCR로는 어때요? 열심히 횡보하고 있죠. 신용이 많이 줄었죠. 줄은 이유는 뭐겠어요? 예, 신용이 안 되죠. 투자 경고 종목인데 신용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자, 여기 보세요.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써있죠? 빨간색으로 대출 불가, 신용 불가, 대용 융자 불가, 대주거래 불가, 공매도 불가. 다 불가. 응? 불가. 네. 투자 경고니까. 이해가시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는 대부분 이제 눌림목을 진행 중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산 것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부방 왜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거냐, 세력 나쁜 놈들 막 이러는데, 아니요, 세력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세력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주식을 올려주는 고마운 존재고요, 불필요한 사람들을 털어내주는 청소부 같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력 덕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지 우리가 주가 올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린 거는 세력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걸 방해하는 욕심내는 사람들입니다. 세력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세력 함부로 욕하지 마시오.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깨끗한 나라 이런 거 보세요. 자, 신용을 이제 끌게요. 깨끗한 나라도 신용이 참 늘었다, 그죠? 확 늘어나니까 혼자 질질질 끌려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급등해 줬어요. 네. 근데 한동훈 테마주가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신용 빼고, 신용을 너무 많이 또 얘기하면은 오늘부터 또 신용만 보신다니까. 네. 주가가 막 녹아내리다가 이제 좀 털어냈겠죠.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어제는 누가 그랬어요? 협진 쭈루루 끌고 내리다가 확 올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터는 거예요. 그리고 신텍홀딩스, 이게 청주잖아요. 청주, 한동훈 청주 출마설. 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깨끗하거든요. 여기 신용이 돼요. 신용이 되는데도 이거 안 산 거라. 왜?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는 비인기 종목. 청주 출마 관련해 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산 게 깨끗한 나라예요. 사람들한테 제일 친숙하니까. 신텍홀딩스는 뭐지? 잘 안 산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가죠. 영부학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삽니다. 어제 그 한국 수출 포장처럼. 근데 이런 거 깨끗한 나라 잘 사는 거죠. 그냥 털어낸 다음에 들었다 놓는 거예요. 이거 나왔다고 내일부터 바로 가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눌림목이다. 네. 여기서 그래서 단기 급등락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웃으면서 막 혼자 좋아서 막 웃으면서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네.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한동훈 테마주가 그러면 대성홀딩스 우만 있느냐? 아니에요. TY홀딩스라고 있어요. 갑자기 상한가 가거든요. 여기에서 아 근데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네? 상장했을 때 3만원대 주식이 최근에 4천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나가 떨어져서 막 이러다가 상한가 갔어요. 이유는 한동훈 관련주로 언급이 돼서. 근데 이 회사가 우선주도 있어요. 점. 네, 점. 한동훈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방에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가니까, 우선주가 많이 가면 끄트머리에 뭐가 가냐면 다른 우선주들도 많이 가는데 제가 이것도 힌트 드렸죠, 그죠? 스펙주도 간다고. 스펙. 이게 뭐냐면, 자 잠깐만요. 이게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예요. 회사 이름이 좀 길죠? 이게 우리 방에서 언제 추천 나갔냐면 단톡방, 1번 단톡방이 두 개 있는데 1번 단톡방 추천주거든요. 이게 언제 나갔냐면 11월 27일 열흘 됐네요. 그죠? 이래저래 한동훈 테마주도 사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주로 요즘 이런 걸 많이 하죠. 11월 27일 나갔죠? 문자 나간 시각 보시고 다 9시 전에 나갑니다.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카톡방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 한동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 벌써 9시다. 끝낼게요. 자 이것만 듣고 나가세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11월 27일이 여기입니다. 매수가는 대충 2,100원대입니다. 오늘 2,800원. 수익이 얼마일까요? 네. 30% 정도 됩니다. 2주 만에. 괜찮지 않나요? 손절가 그런 거 없어요. 네.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런 걸 여기서 산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돈 들어왔네? 요거 보고 눈치 챈 거예요. 아, 갈라고 이제 이날 거래량 1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거 보고 눈치 챈 거예요. 아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구나. 들어가자. 이제 사놓고 뿅. 단톡방은 단톡방대로,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문자반은 문자반대로 수익이 고르게 꾸준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이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뭐가 가는 건지 눈치도 못 채고 내가 설령 그걸 사도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오늘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따라가다가 끝나요. 근데 저희 방은 되게 편안하게 하죠. 바닥에 사서 손절가도 없이 수익 뭐 10% 20%짜리도 바로바로 나는 것들도 많고 네. 들고 있으면 수익 더 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 위주로 하니까 네. 지긋지긋한 분할 매수 손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오라고 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막 뒤늦게 들어와서 막 종목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들어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 중에 그 우리 방에 이제 회원이었다가 잠깐 쉬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돈도 안 들고 막 그러셔가지고 장이 좀 힘들었으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일 딱 좋아요. 대손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주가 간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소형주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잘 이렇게 차려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중형주나 대형주 수익 낸 거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삼성전자까지 어제 팔아가지고 종목 교체해 버렸어요. 뭘로? 소형주로. 어제는 삼성전자를 냅둬야 되는데 그걸 팔았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일도 소형주 포트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기회입니다. 바닥에 좋은 주식도 많으니까 네,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회원 뭐 저희 방 운영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그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리니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메일 주소 남겨드리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들 여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셔야 되고요. 네,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열린 게 맞으니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겁먹지 마시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한동훈 우선주 그 릴레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무소TV에 들어가셔가지고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우선주 그 정리를 아마 되게 잘해 주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